그 BMW에서 불났다는 게 저 바이패스 쪽에서 난 건가요? 아니면 여기 흡기자기관 쪽에서 불이 붙은 건가요? 지금 요거하고는 예. 형식이 조금 다른데 네. BMW 같은 경우는 EGR 쿨러가 엔진의 앞단에 있어요. 예, 앞에 달려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앞에 달려 있는데 그 EGR을 컨트롤하는 EGR 밸브가 있거든요. 네. 그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EGR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지 네. 그걸 결정을 하는데 네. 이 배기가스를 바로 뽑으니까 그렇죠. 지저분할 거잖아요. 네. PM도 많고 녹스도 많고 슬러지가 되게 슬러지 많죠. 많고 네. 하는데 네. 그것들을 사용을 쭉 하다 보면 막히는데 밸브가 닫힌 상태로 막혀버리면 아예 EGR이 안 흘러버리니까 괜찮은데 오픈된 상태로 막혀버리면 그렇죠. 계속 흐르는 거예요, EGR이. 그럼 배기 온도가 한 800도에서 900도 되니까 네. 그러면 들어오면서 불꽃을 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BMW에서 설명하는 원인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에 그 리키지가 있어서 조금 네. 새가지고 예. 그거랑 PM이랑 작용해서 안 속에 떡이 지더라. 그러니까 떡이 탔다. EGR이 또 악셀을 많이 밟으면 예, 그쪽으로 배기가 훅 뜨거운 나오니까. 배기가스가 막 지나가니까 예.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얘가 녹아가지고 전체로 불이 생기더라. 라는 게 이제 BMW의 설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친구들이 어디에서 불이 나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보다 EGR이 문제다. 네. 한 달에 400대 넘게 차가 불탄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불타는 게. 전체가? 네, 네. 1년에 한 5,000대 정도가 불이 타는데 네. 뭐 BMW가 한 달에 30대 탔나요? 네. 네, 뭐 그게 탄 게 뭐 대수냐. 다른 차들도 불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진영이 있고 같은 브랜드에서 동일 비슷한 같은 엔진을 탑재한 차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불탄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들도 불이 많이 타긴 하는데 뭐 정비 불량일 수도 있고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결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단일 원인 하나로만 지금 그렇죠.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EGR이라는 거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다 사용하는 거고 BMW 디젤만 쓰는 게 아니라 벤츠도 그렇고 뭐 푸조도 그렇고 다 쓴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왜 BMW EGR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걸 짚어야 되는데 이걸 짚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건 결함이라는 거죠. 결함이라는 거죠. 어찌 됐던 간에. 결함일 가능성이 네, 많죠.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타는 차가 발생을 했을 때 네. 바로 원인을 조사하고 조치를 했더라면 네.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아,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네, 520D가 불탄 게 올해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2, 3년 됐어요. 네, 작년에 네. 됐었고 막 한데 네. 뭐 그냥 그런 가보지 뭐 하고 막 넘기다가 올해는 폭염 때문에 갑자기 대수가 많아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한 거죠. 그것도 그렇죠. 처음에는 나 몰라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 탄 거죠. BMW가 상당히 영악한 게 뭐냐면 EGR은 환경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는 거잖아요. 엔진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본사의 책임이 좀 덜할 수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EGR은.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다 그러면 이건 뭐 기술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환경 문제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유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영악하게 EGR을 찝은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단순히 그 EGR의 문제인지 BMW가 그 EGR을 적용하면서 한계점을 낮게 잡아가지고 지금 폭염이니까 40도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탔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차들은 불이 안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BMW가 디젤 엔진의 EGR의 구조를 만들면서 한계점을 너무 낮게 잡았다라는 방증이 또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EGR 쿨러의 용량이 네. BMW 쿨러의 용량이 벤츠에 비해서 좀 작더라. 아, 그래서 이 용량이 작다는 이야기는 빨리 한계에 도달한다는. 네. 그래서 벤츠는 아직 도달을 안 했는데 BMW는 빨리 지금 몇 년 만에 도달을 해서 불이 갑자기 몰려서 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죠. 네. 새 차일 때는 불이 안 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낡아지면서 네. EGR 쿨러가 한계에 도달하면 불날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이 EGR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디젤은 녹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녹스를 없애려고 EGR을 도입하는 건데 네. 녹스가 많이 생기는 요건이 뭐냐면 연료 대비 공기가 많으면 녹스가 많이 녹스가 생겨요. 많이 생기죠. 그 네. 말은 뭐냐면 악셀을 많이 밟을 때보다 악셀을 살짝 밟을 때 네. 예. 디젤은 이 트로틀 밸브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공기나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연료를 조금 붓느냐 많이 붓느냐 가지고 출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료를 조금 부으면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네. 그때 녹스가 많이 녹스가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디젤은 EGR 쿨러를 좀 잘 쓰려면 너무 살살 운전하지 마시고 그렇죠. 적당히 힘차게 운전하세요 그냥. 네. 연비보다는 이제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DPF 쪽에서도 이렇게 확확 밟아주는 게 네, 그리고 네, 도움이 너무 됩니다. 살살 가면 네. DPF도 금방 썩어요. 금방 썩어요. 네, 그 PM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재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합이 쌓여서 그걸 네. 타서 없애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원활하게 안 그래서 돼요. 디젤은 네.
아낀다고 살살 밟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스톱앤고 꼭 키고 다니세요. 네. 그게 괜히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비도 아끼지만 녹수라든지 PM 저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충분한 용량을 만들어줘야죠. 네, 만들어주고 또 점검할 때 항상 그 부분 점검해주고. 아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세게 밟으면 PM은 늘어나는데 녹수는 줄어듭니다. 네. 살살 밟으면 PM은 줄어드는데 녹수는 녹수는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PM도 네.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 DPF가 더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연비는 더 안 좋아지겠지만 DPF도 좀 더 깨끗해지게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디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숙하게 좀 밟아주는 그런 운전 습관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RPM을 약간 높이는 것도 요령이에요. 디젤이 아무래도 가솔린에 비해서 흡기 쪽 온도가 좀 덜하니까 플라스틱 네. 많이 쓰는데 이걸 좀 또 불에 안 타는 재질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플라스틱 이게 라이터 불 켜지면 휘 녹아버리는 그런 플라스틱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이게 그 내열 처리가 다 돼 있고 네. 불이 잘 안 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알루미늄은 네. 불이 아예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고온까지 견디지는 못하는데 네. 설계상 그 정도까지 올라갈 일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썼는데 네. 이 고장이 났을 때의 상황 그렇죠. 그때까지는 대비가 잘 안 한 되는 7, 800도의 배기가 막 들어올 때 네. 그때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 소재를 좀 더 불연 소재로 써서 네. 강화를 시키면 네. 좀 불을 좀 덜 할 수 있고 EGR 쿨러의 용량도 좀 넉넉하게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까지 나왔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동차하고 무관하게 모든 제조물에 대해서 네. 혹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에 되면 사회적인 여파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미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고려를 하고 네. 정할 때 문제고. 근데 우리도 이제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네. 그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법률적인 이야기인데 입증 책임의 전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고 상황에 대해서 예. 네가 잘못 만들었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 네. 작년부터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도입이 되긴 했어요. 거기에 네.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제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죽은 손해에 대해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를 대충 그 증명을 하면 제조사가 내 차 이상 없었던 거야를 입증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네, 돼요. 그런 제도가 네. 있긴 한데 그거는 차의 손해가 아니고 이 차가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만 그래요. 아하. 차가 불타면 이 차 잘못으로 불탔다는 거를 차 물어주세요 할 때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차의 문제,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을 도입을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만 하면 각종 사고에서 뭐 국가수가 쓸데없이 그냥 개입해가지고 문제 없어라고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네, 네. 우리나라 국가수에서 뭐 가져가서 증명한다고 해서 소비자 손들어준 적 거의 없어요. 다 제조사 손들어주지. 그러니까 입증할 장비도 없고 입증할 실력도 있는지 의심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 탁상하면 안 되고 제조사가 이상이 없어를 증명을 해야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잘하셨어요. 디젤 엔진이 불타는 문제도 그래 네가 나빠 뭐 이게 문제야 할 것도 아니고 다 불탄 1년에 5,000대 타는데 뭐가 문제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BMW는 이번에 그 설계 결함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EGR 펌프 그 훌러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유일하게 BMW에서만 동시다발적으로 기온이 조건이 맞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화가 되는 경우는 BMW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설계 결함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자꾸 그 EGR 뭐 납품업체 또 이렇게 잡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책임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상에서 또 들리는 이야기는 뭐 하드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도 조사해야 된다. 네. 라는 말도 들리긴 하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선 긋더라고요. EGR 밸브라든지 EGR 쿨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는 똑같아도 예. EGR을 얼마나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는 ECU가 결정을 할 소프트웨어 거잖아요. 문제죠. 소프트웨어 문제이긴 네. 해요. 그래서 그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미국에 파는 자동차와 유럽에 파는 자동차의 EGR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조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조절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ECU 튜닝 많이 하죠. 네. ECU 튜닝을 해서 그 맵을 네. 순정 맵이 아닌 애프터마켓에서 튜닝한 맵을 ECU에 더입히게 되면 네. ECU에서 원래 세팅된 EGR로 들어가는 값이 달라집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제조사에서 예기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소비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불탄 차량 중에서 ECU를 손댄 차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디젤 같은 경우는 ECU를 손대면 확 늘어나거든요. 그 EGR 레이트 상에 그 PM 그 적체되는 양이 많아진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EGR 쿨에 그 검댕이 꽉 찬 차들 보면 네. ECU 튜닝을 한 차들이 더 빨리 꽉 차서 오더라라는 이야기 지금 드리고 네,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조사 책임이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BMW만 ECU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CU는 뭐 디젤 차를 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차에 관심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니들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뭐 10달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뭔 10달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속단할 수는 없죠. 속단할 수 없고 네. 관리하는 차원에서 ECR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청소를 한번 해주시라. 이 안에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그 카본 슬러지가 엄청나요. 네. 흡기 다기관 청소를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디젤차하고 또 직분사 모델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솔린 직분사도 흡기 쪽에 카본 슬러지가 그 똑같이 EGR 때문에 네, 많이 네, 쌓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 좋죠.